혹시 요즘 따라 식사만 하고 나면 피곤해지고 금세 나른해지거나 짜증이 늘어난다. 그런 느낌 자주 드시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몸속에서 아주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 바로 혈당 이야기로 시간을 채워볼까 합니다. 혈당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잘못 다루면 조용히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는 위험이 되기도 하죠. 혈당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당, 정확히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농도를 말합니다. 식사를 하면 음식 속에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쓰이게 되죠. 하지만 이 수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우리 몸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공복 혈당은 약 70에서 100, 식사 후에는 140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하죠. 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은 이 혈당을 쉽게 무너뜨리곤 합니다. 그리고 혈당이 올라간다고 바로 아픈 건 아니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우리 몸은 상처받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우리 혈당, 왜 오르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 바로 단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달달한 음료, 그리고 습관처럼 먹는 간식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리고 급격히 오른 혈당은 짧은 시간 후에 급격히 떨어지죠. 결과는요, 갑자기 졸리거나 무기력해지고 배가 금방 다시 고파지고 기분까지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 식사 속도도 중요합니다. 혹시 밥을 10분 만에 후다닥 드시진 않나요? 급하게 먹는 습관은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유도하게 되고, 당연히 혈당도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운동 부족. 요즘 같은 시대엔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포도당이 에너지로 소비되지 못하고 그대로 혈액 속에 쌓여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죠. 즉,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올라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면 부족.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우리 몸은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혈당을 망가뜨리고 있는 셈이죠. 조용한 파괴자, 고혈당의 그림자. 혈당이 자주, 그리고 오래 올라가면 우리 몸은 조용히 조금씩 손상되어 갑니다. 가장 먼저 오는 건 눈입니다. 망막이 손상되며 시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실명까지도 이어지죠. 신장, 즉 콩팥 역시 혈당에 민감합니다. 과다한 당은 신장을 혹사시키고 결국 투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손발 저림, 감각 저하, 말초신경이 손상되며 일어나는 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혈관. 고혈당은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고혈압과 심장병, 뇌졸중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너무 겁내진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충분히 혈당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혈당이 과하게 오르지 않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고 소중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밥을 너무 빨리 먹는 습관, 식후 바로 앉아버리는 일상, 스트레스에 무심한 태도, 잠을 대충 자버리는 습관들. 이런 작디 작은 일상이 혈당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조절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1. 식사 순서 바꾸기. 먼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은 천천히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밥부터 먹지 마세요. 풀부터, 그리고 고기,
마지막에 밥이 어울립니다. 2. 식사 속도 줄이기.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한 입에 20번. 그게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3. 식후 10분 걷기. 밥 먹고 바로 앉으면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10분만 걸어도 그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게 되죠. 식후 산책은 약입니다. 조용한 골목이라도 거긴 병원보다 낫습니다. 4. 식사 중간에 물 마시기.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물. 식사 중 따뜻한 물 한 잔이 당신의 혈당을 지켜줄 수 있어요. 5. 단 음식을 줄이는 습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줄이세요. 디저트 대신 무가당 요거트, 견과류, 블루베리 같은 건강 간식으로 천천히 바꿔보세요. 6. 탄수화물 조절. 흰쌀, 흰빵, 라면은 잠깐의 즐거움. 현미, 귀리, 고구마 같은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이 혈당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7. 스트레스와 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혈당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수면은 인슐린을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어느 분의 사연입니다. 60이 넘어가니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병원에서는 혈당이 높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약보단 습관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식사 순서를 바꿨고 밥 먹고 딱 15분 동네 뒷산을 걸어요. 3개월 뒤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더군요. 그렇습니다. 병은 거창한 싸움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감정과 혈당, 마음 챙김 이야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 몸이 도망칠 준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도망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앉아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그 결과 혈당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보는 건 혈당을 다스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괜찮아 한마디 해보세요. 그게 혈당 조절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에 항상 반응합니다. 혈당은 말해줍니다. 당신 조금 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빨리 먹었어요. 조금만 쉬면 좋겠어요. 이 조용한 신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몸은 다시 부드럽게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천천히 먹어볼까요? 채소부터,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엔 따뜻한 밥 한 숟갈. 식사 후엔 잠깐 바람도 쐬어보고요. 여러분의 혈당은 여러분의 삶이 만듭니다. 오늘보다 더 부드러운 하루가 내일 우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게 다시 만나요.